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압도적 강의력, 리칭 관리력. 이 수업은 파워토익입니다. 이상하네요, 멘트가. 네. 오늘은 다시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가득 메운 걸 봤을 때 뭐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몇 강 찍은 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실제 그 문제풀이 팁 같은 거, 네. 뭐 콜로케이션이라든지 1초 문제. 설마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음. 클릭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분이 계시면 그 콜로케이션이나 1초 문제 이런 걸 많이 좀 다뤄드리고 있는 사이사이에 이런 좀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보수, 무대가, 아무의 강압과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업 끝나고 와서 찍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나요? 어쨌든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진짜 보람 선생님은 제가 뭘 질문할지도 모르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모든 그 수업 같은 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 YBM 학원도 있지만 또 해, 또 피사, 파, 또 영, 뭐 이렇게 많아요. 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제 모든 회사들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학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후죽순, 그다음에 또 인강이 얼마나 많아, 인터넷 강의. 또 이제 난 내가 멘토야, 나의 멘토, 독학파. 독학하는 사람들.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정말 고충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학원 수강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한테 팁이 될 만한 걸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원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독학의 팁을 약간 좀 같이 섞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반이부 선생님, 네. 토익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 딱 보면은 뭐 무슨 보장반, 뭐 환급반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급반, 중급반, 실전반이 실전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강의는 일단 어떤 반이죠? 저는 중급반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어떤 반입니까? 실전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파워토익 수업은 연계형으로 지금 이제 전보라 선생님 제가 데려왔지만 프리 파워토익이라 해서 파워토익 하기 전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구경할 수도 있는 네. 반이기도 하고요. 또 프리 파워토익을 들었다고 해서 굳이 뭐 파워토익하고 무조건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이 초급, 중급, 실전이라고 레벨링이 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초급하고 중급, 실전 중에 내가 뭘 들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는 어떻게 분들이 있기 다를까, 이 때문에 수업들이. 네, 그렇죠. 그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왜 저한테 물어봐요? 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봤을 땐 초급반은 뭔 반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토익의 내용을 다루는 반이겠죠? 아주 기본적인 아주 거요? 기본적인. 그럼 네. 중급은요? 초급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중급의 레벨? 네. 실전반은? 실전반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전 감각을 많이 익히는 상대적으로 문제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뽀쌤께서 네. 명쾌한 정리를 해주셨고 제가 네. 이제 이상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저도 기초반 강의를 해본 네.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전반 전문 강사이지만 기초 강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근데 기초반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토익 처음이야? 그래, 함께 하자. 그런데 토익보다 그 이전에 영어 많이 안 되지. 이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한테.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너가 영어를 못할 것이야. 영어가 잘 안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잘 모르지.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정리 안 되지. TION으로 끝나는 션을 명사라고 하는지 알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는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기초반인 게 아니라요.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자신의 영어 실력에 맞춰서 다르게 그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토익보다도 영어가 급하지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 그래머리 너무 안 되지 지금 어휘도 너무 안 외워져 있고 하나하나 천천히 하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중급반은 주어 동사는 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알아. 그래. 네. 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 알고. 네. 그렇지만 단어도 많이 정리가 안 됐고 토익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지. 그리고 목표 점수가 한 600에서 700에서 750 정도 레인지를 정도 갖고 레인지. 있지. 네. 와서 내가 잘 가르쳐주면 너의 점수는 일치월장하여 800에서 90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가능성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일단 지금 아직 영어 실력이 완벽히 좋거나 뭐 이렇지는 않잖아. 그리고 토익을 갖다가 경험한 걸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뭐 900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점수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의 파트에 치중을 좀 하되 상세한 설명을 넣어줄게. 요게 중급반입니다. 네. 실전반은 들어와. 몇 점이든 들어와 봐야 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알고 들어와. 내가 만약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걸 시제 문제라 그러잖아. 현재, 과거, 미래 막 이런 걸 들어봤잖아. 그러면
그거는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 때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여러분? 이런 거를 갖다가 수동태라 그런단 말이야. 수동태는 BPP야. 그러면 이 정도는 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투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강사 설명을 할 때 문제풀이의 방식을 팍 넣어주지만 거기서 설명이 문제풀이라고 해서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챕터별로 칠판에 빡 써가지고 막 주어 동사 쫙 써주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실전반이에요. 실전반은 문제 많이 풀고 싶어? 들어와. 이런 반입니다. 맞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실전반을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 전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저는 좋네요. 문제 많이 푸는 게. 근데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전반 왔을 때 처음에 문제를 풀려고 강사 줄 때 많아요. 근데 문제 풀고 나면 문제 푸는 채점만 막 비가 내려. 어느 특정 강사에 따르면 파워토익 강사 더 그래. 비가 막 엄청 내려 그러면 나가서 1층 가서 환불. 이거는 데스크 가서 나는 이 수업은 잘못 끊었어. 아우 난 이건 대재앙이야. 나는 이런 수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전반 강사는 애초에 문제를 갖고 와서 문제를 풀게 할 때 틀린 다음에 내가 바꿔줄게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모든 문제를 다 맞을 거면 저한테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전반은 틀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반에 등록했을 때 수업을 들으시면서 강사의 말투를 알아먹고 이해를 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반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목표 점수가 한 8, 900 이상은 원하시는 분들 있죠. 꿈은 크게 가지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시작 점수가 3, 400점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LCRC 도합 3, 400이라는 거는 LCRC를 합해서 3, 400이라는 네. 거는 그 점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 기본 문법이 많이 약해요. 네. 기본이 아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배우고 와야 돼. 썰을 좀 배우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한 5, 600점 넘은 상태면은 들을 수 있어요. 네. 조금 처음에 힘들긴 해요. 근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4, 500점이야. 그런 분들은 좋아. 중급반으로. 이 반이 좋아. 네. 700에서 750 목표로 하는 네. 반 오면 좋아. 그리고 강사한테 소울메이트가 되어 싹 쫓아가고 잘하면은 그러면은 800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급반에서. 다만 그 문패가 그렇다는 얘기지. 입문반은 어떻게? 아이고 나 지금 300점인데 아니면 500 아예 뭐 토익을 해보지도 않았고 영어도 그냥 잘 모르겠다. 나 550만 넘겨주세요. 아. 그러면 입문반 들어가는 거야 일단 너무 뭐 걱정되고 그러면 근데 입문반 들어갈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반의 선택에 따른 기준은 토익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경험이나 관록이 있을 필요 없어요. 실전반은 뭔가 경험이 되게 많겠지. 그러지 않아요. 처음 오는 학생도 들으려면 듣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내신 영어가 좀 됐으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반, 중급반, 입문반을 그런 식으로 너무 쫄고 겁먹어서 등록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 있더라. 제가 카톡을 받았잖아요. 네. 카카오톡 파워토익 카카오톡은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수업이 많지만 그 저번에 카톡이 왔어. 몇 달 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워토익 수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뭐뭐뭐입니다. 제가 지금 신토익으로 바뀐지라 2016년 5월서부터 토익이 개정됐습니다. 제가 토익이 바뀌어서요. 네. 바뀌기 전에 구토익 성적을 이전의 토익 성적을 875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중급반을 들어야 될까요? 실전반을 들어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가리키는 바는 860 플러스 파워토익입니다. 그러면 860이 있는 사람이 오란 얘기가 아니고요. 860을 넘기자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네. 그러니까 800점대라는 문패를 갖고 있는 반이라고 겁먹으실 때가 아니라 네. 목표 점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보람 선생님 수업은 700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700에서 750을 그렇죠. 700 갖고 있으면 와 이게 목표 아니라 점수. 네. 그걸 빼자는 얘기예요. 네. 한 달에 수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토익 성적이 있죠. 한 1년, 2년 넘으면 머릿속에 퇴화가 엄청 와. 다 까먹어. 근데 확실한 건 그래도 1, 2년 전에 성적이 내가 이미 한 800이 있었어. 근데 700반을 듣는 건 좀 퇴행을 걷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더 높은 점수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700이 있어. 그러면은 실전반 가시는 게 맞고요. 이미 있는 게 근데 아직 450이나 500밖에 안 돼. 그리고 시험 본 지도 오래됐고 네. 가물가물하고 어려워. 너무 많이 틀려. 문법도 되게 안 돼. 그러면 뭐 중급반으로 오시는 거죠. 그럼 중반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를 오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거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번에는 영상 꺼야겠어. 쟤들 수업 홍보만 하고 있어. 이럴까봐 독학하시는 독학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팁을 드립니다. 제가 독학하는 수강생분들한테 질문 나온 것 중에 수강생은 아니죠. 나중에 저희 수강생 인연을 맺은 분도 있고 뭐 인터넷 강의상이나 뭐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네.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잡고 공부할까요? 저 독학하는데 학원 다닐 여건과 시간이 안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한 3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는 네.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어떤 거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루에 14시간 강추드립니다. 이거 봐. 이러면은 영상 꺼버리는 거야. 네. 어머나 세상에. 하루에 14시간을 하라고? 네. 내가 이 세상 살아 뭐해. 나 정말 힘들다. 토익 때려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14시간 공부하라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늘어요. 되게 많은 어휘가 나오고 되게 많은 문법을 정리해야 되고 LC, RC를 다 같이 공부해야 돼. 당연히 왕도가 없어요. 복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들으면 까먹고 읽으면 까먹고.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만약에 안 된다면 네. 전보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최소 3-4시간은 그렇죠. 매일매일 최소 하셔야지 3시간. 뭔가 회화처럼 즐겁게 그냥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토익은 단타에 하시는 게 좋지 1년 레인지 잡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실 분은 그만큼 몸을 움직이세요. 난 바빠서 안 되거든. 그럼 기간을 길게 잡아요. 조금씩 올리는 걸로. 뭐 한 거 목표도 막 이만큼 있고서 나 시작 점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한 달 되죠. 만에 빼주겠다. 아이고, 빼주세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네. 3시간을 만약에 공부를 했어. 나는 이제 일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바빠. 그러면 3시간 공부했어. 네. 그러면 3시간 중에서 AC, RC를 어떻게 할까? 1시간 반 AC하고 1시간 반 RC 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RC의 시간 비중을 더 많이 두고 LC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루에 한 파트만 제대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왜 RC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일단 RC가 내용이 되게 많죠. 해야 되는 게. 단어도 외워야 되지, 그죠? 문법도 봐야 되지, 그 다음에 독해 문제 풀어서 동의어 같은 것도 정리해야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AC는 네. 하루에 한 파트만 하면 부족하진 않고 잘 되나요? 네. 근데 LC를 하루에 네. 한 파트만 하라고 얘기하면 보통 1시간 정도 공부는 들어갈 거예요, 최소. 뭐 파트 1이든 2든 3든 네. 4든 뭐 한번 들어보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리뷰하고 뭐 스크립트 확인하고 이러면 네. 1시간 정도. 근데 하루에 한 파트 하라고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3-4시간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그건 PC, LC가 안 들린다라는 자신감의 결여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 들려서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있거나 아니면 들릴 때까지 막 엄청나게 계속 많이 클릭하는 거 청취. 같아. 네. 들릴 때까지 막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네. 그거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왜 여러 번 들으면 위험하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딱 한 번밖에 청취를 못 하거든요. 딱 한 번 청취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여러 번 반복 청취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 아이고 나는 한 번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데 또 안 나오나? 네. 내가 반응한다? 그렇죠. 다시 재클릭을 해라. 네. 제발 재클릭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독학을 하시든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시든 2-3번 정도 이상 리트라이 하시는 건 저는 네, 별로 최대. 좋지 않아요. 네. 해보고 안 되면 스크립트 펴 그냥. 네. 스크립트 핀 다음에 아이고 내가 발음을 못 알아들었군. 세상 천지 얘는 호주 상기석 발음도 이런 상기석 발음이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고 단어가 바뀌어서 내가 못 들은 거고. Part 3, 4는 원래 LC 들렸던 거하고 ABCD 그게 바뀌거든요, 단어가.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단어가 내가 못 버틴 거였어. 그러면 그 단어끼리 정리하고 하루에 선생님 네. 단어 같은 거 단어집도 외우잖아, 애들이. 그렇죠. 단어 외울 때 하루에 몇 개 정도면 한 280개 외울까? 아유. 아이고. 고행길도 이런 네. 고행길이 없다. 네. 280개 외우면 200개째에서 이미 한 10년 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200개 외우잖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 인체의 신비를 경험해. 280개 중에 8개 남을 거야. 머리에 8개 남아. 이게 외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 몇 개 정도 하는 게 좋겠지. 저는요 하루에 딱 중국반 학생들은 40개를 추천합니다. 저의 파워토익 네. 교재는 워크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실전반 이제 저는 자체 교재 사용하는데 그 워크북에서 제가 외우게 할 거는 정량이 50개에서 60개예요. 근데 50개에서 60개인데 하루에 물론 거기 막 자투리 같은 빈출 표현 막 있긴 해. 수업 중에 푼 거 또 외울 것도 있어. 근데 맥시멈으로 실전반 강사인 저도 하루에 70개 이상은 권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쪼개보면 한 50개? 이 정도 이상은 아닌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휘 외울 때 써서 외우면은 팔뚝만 굵어지고 발음을 해가시면서 입 밖으로 해서 암기하시는 걸 여기로 눈으로 보고 요로 빼는 게 이 전정기가 붙는 게 제일 효과가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암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강 기간이든 독학 기간이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또 문제집 너무 많이 풀어보시는 건 비추드립니다. 문제집에 갔다가 뭐 이런 거 있어. 교본 문고 가. 거기 보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거기 위에 있어. YBM 책, P사책, H사책, 영사책, C사책 다 사학사. 아이고 다 사쟁이 그 마일리지 카드 거기도 또 괜히 가서 거기 가서 또 휴대폰 케이스도 사와 또 괜히 휴대폰 가서 곰돌이 인형 사갖고 또 사와 이것도 딸깍 껴. 근데 나 노트 정리해야지. 또 수첩사 집에 수첩이 20권은 있어. 근데 가서 또 사. 카카오 프렌즈 이게 있네. 그럼 또 사. 그래서 이제 돈을 만찬 써. 그 사갖고 와서 오늘은 이 책 풀어볼까? 다음에 이거 오늘 2회. 나 하루에 한 세트씩 풀어주긴다. 이건 진짜 리뷰가 안 돼요. 그렇죠.
리뷰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집 푸는 거는 네. 실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 문법 설명도 들어가 있는 기본서 한 권씩은 필요하겠지만 실전 문제집 풀려면은 대략 한 5회분이나 10회분 정도의 책 한 권씩만 좀 갖고 빠삭하게 리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 걸로 만드는 문제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를 그리고 단어집 같은 거 하나 네. 갖고 계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푼 문제를 제대로 리뷰를 해야죠. 오늘 저희가 네. 수다스럽게 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 네. 수강을 할 때 만약에 학원을 알아보실 때는 그 기초, 중급, 실전 이렇게 반대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750 플러스 700 플러스 정보란 프리파우트 그러면 야 700은 대문 들어와 이게 아니라 700을 넘기자 나랑 목표로 같이 하는 사람들, 그죠? 네. 그리고 일단 입문만 들어가려면 토익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아니라 영어 자체, 기초 문법 자체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센 기초는 돼. 근데 목표 점수가 되게 높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난 원체 영어를 못해. 근데 토익도 어렵고 싫어. 근데 이제 나는 이 점수만 빼기 위해서 이것만 해주면 돼. 중급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넣어주면 안 될까? 천천히 좀 많이 넣어줘. 좀 알아듣기 쉽게 쏙쏙 넣어서 줘. 그 다음에 실전반. 들어와. 풀자. 다 틀려도 돼. 문제풀이 들어간다. 기초 문법은 설명할 때 썰로 넣게 말할 때 ABCD 보기에 왜 안 되는지 설명은 할게. 그러나 주어 동사도 다 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목표 점수가 높아? 들어와. 이런 느낌이야. 근데 다만 너무 주어 동사도 몰라. 그럼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좀 그건 좀 무리가 힘들어요. 있죠. 그거는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감안해서 네.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독학하실 때는 공부 시간은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3-4시간은 하자. 네. 그리고 문제집을 너무 많이 사지 말자. 할 수 있을 만큼만 한 RCAC 한 권씩만 그걸 그리고 완벽히 리뷰를 잘하자. 리뷰나 꼼꼼하게 하고 틀린 문제 여러 번 다시 풀어보면서 반복도 하고 그래서 본인 걸로 만들고 나서 시간과 열정이 남고 돈도 남았을 때 또 사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거지. 단어집 같은 거 해갖고 하루에 막 350개 이렇게 외우지 말고 몇십 개씩 이렇게 좀 룰을 정해서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빼서 외우자. 암기를 하자. 이런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네. 짤강이 바로 뒤에는 아니에요. 바로 뒤는 다음엔 또 1초 문제 이런 거 할 거예요. 1초 문제로 문제를 빨리 푸는 팁에 대한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렇게 화면 또 이렇게 압박감 있게 크게 나올 때 제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있어서 미리 예시를 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다음 강은 아니에요. 요새 토익에 대해서 네. 요새 토익이 좀 약간 예전보다에 비해서 약간 시들한 느낌이 있어요. 토익 성적이 꼭 필요한 것인가 취준생인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정말 몇 점까지 있으란 얘기인가 이런 민감한 문제도 좀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취준생분들을 옆에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겪었고 또 이제 면접관 친구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큰 영상으로 나올 때 함께 하고요. 네. 당장 다음 강은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팁을 드리는 1초 문제 문제. 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여러분. 다음 안녕히 시간에 계세요. 봐요.